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00년? 10년? 아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역사 해설 자료에서는요, 단 10분, 고작 10분 만에 한 나라의 운명과 세계의 흐름을 완전히 재정의해버린 엄청난 순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죠. 상상해 보세요. 때는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에 있는 훈커우 공원입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웅성거리는 가운데 갑자기 눈이 멀 듯한 섬광이 번쩍입니다. 그리고 고막을 찢을 듯한 거대한 폭음이 터지죠. 그러고 나서는 정말 숨막히는 완벽한 침묵이 온 공간을 덮칩니다. 바로 숫자 10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과 직후 조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숨막히는 10분이라는 시간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932년 봄, 꺼져가는 불꽃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볼까요? 일제의 압박이 정말 극에 달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야말로 존폐가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런 깊은 절망의 순간에 백범 김구 선생 앞에 한 청년이 호련히 나타납니다. 고향을 떠나며 남겼다는 이 문장 한번 보시죠. 장부가 집을 나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와, 25이거든요? 이 25살 청년의 결의가 얼마나 단단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애초에 고향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접었던 겁니다. 두 번째 파트는 1932년 4월 26일 선서와 위장입니다. 이날 윤봉길은 일제의 심장부에 제대로 비수를 꽂겠다는 결심으로 태극기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양손에 권총과 폭탄을 든 채 한인애국단 입단을 결연하게 선서하죠. 준비한 무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소풍용 물통이랑 도시락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물통은 일제 수뇌부를 향해 던질 엄청난 위력의 폭탄이었고요. 저 도시락은 거사를 치른 직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준비한 자결용 폭탄이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던 거죠. 자, 세 번째 파트. 1932년 4월 28일 마지막 만찬입니다. 드디어 거사 전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두 남자가 아주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서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 가슴 시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윤 의사가 조용히 품속에서 반짝이는 새 시계를 꺼내서 김구 선생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시계는 어제 6원을 주고 산 새 시계입니다. 선생님의 낡은 시계와 바꿉시다. 여러분, 이 짧고 덤덤한 한마디에 얼마나 묵직한 결단이 담겨 있는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게 단순한 물건의 맞교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6원짜리 새 시계와 낡고 다른 시계의 교환. 이건 창창한 앞날이 있는 젊은 청년이 자신의 남은 시간 전부를 조국의 미래와 맞바꾸겠다는 너무나도 슬프고 위대한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윤 의사가 덧붙인 말은 정말이지 비통함 그 자체입니다. 제 시계는 이제 1시간밖에는 쓸모가 없으니까요. 24이라는 어린 나이에 스스로 자신의 남은 삶을 단 1시간으로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 덤덤한 말을 들은 백범 김구 선생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맨 채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네, 그렇게 두 사람은 살아서는 다시 볼 수 없는 영원한 작별 인사를 묵묵히 나누게 됩니다. 네 번째 파트, 1932년 4월 29일 시계탑의 초침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죠. 자, 이제 시계의 초침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의 훈커우 공원은요,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철통 경비가 깔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왕 생일인 천장절 행사에다가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까지 겹쳐 있었거든요. 일제 입장에서는 기세등등함의 끝판왕 같은 행사였던 거죠. 공원에는 수천 명의 일본 군중이 가득 찼고 단상 위에는 시라카와 대장을 포함한 일제 최고위급 수뇌부가 쫙 도열해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오전 내내 엄청난 군중이 빽빽하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11시 38분,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면서 모두가 고개를 숙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윤봉길이 단상을 향해 거침없이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11시 40분 정각, 마침내 물통 폭탄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갑니다. 어마어마한 폭음과 함께 단상은 순식간에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방이 피투성이가 된 극도의 혼란 속에서 윤 이사는 일제 헌병들에게 무참히 짓눌려 제압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숨막히는 순간에도 그는 피를 토하듯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제의 지휘부에 즉각적이고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상하이 파경군 총사령관이었던 시라카와 내장은 그 자리에서 치명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고요. 단상에서 우쭐대던 군 수뇌부는 말 그대로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하늘을 찌르던 제국의 자만심이 단 10분 만에 산산조각 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엄청나고 치밀한 거사를 단독으로 실행한 청년의 나이입니다. 만 24세, 불과 24살이었어요. 거사 직후 체포된 윤 이사는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의 12월 19일 차가운 일본 가나자와 땅에서 총살형으로 쓸쓸히 순국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조국의 광복은 그가 눈을 감고 나서도 13년이나 더 기다려야만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눈부신 청년의 희생, 그리고 훈커우 공원을 뒤흔든 이 거대한 폭발이 우리 역사에 남긴 진짜 유산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절대 단순한 일회성 복수극이 아니었거든요. 5번째 파트, 폭발의 메아리입니다. 훈커우 공활에서 울려 퍼진 그 폭음은요, 단순히 상하이라는 도시를 넘어서 전 세계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거대한 충격파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1억. 동그라미가 도대체 몇 개죠? 잠시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눈에 담아보세요. 이 1억이라는 숫자가 과연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지 감이 오시나요? 이 숫자의 의미,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 중국을 이끌던 국민당 장제스 총통의 반응인데요. 그는 엄청난 충격과 감동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중국의 1억 군대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한 청년이 해냈다. 단 한 명의 청년이 던진 이 폭탄 하나가 그야말로 세계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장제스는 그때까지 일제에 쫓겨다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은신처는 물론이고 막대한 독립운동 자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임시정부가 기적적으로 부활하게 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카이로 회담에서 세계 강대국들이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독립을 꼭 집어서 약속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사실상 이날 윤봉길 의사가 만들어낸 이 치열했던 10분에서 비롯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윤 의사가 어린 두 아들에게 남긴 가슴 시린 유언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강볼 쌓인 두 아들아,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토록 당연하다는 듯 누리고 있는 평화와 자유는요, 90여 년 전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24살 청년의 땀과 피, 그리고 그의 전부와 맞바꾼 너무나도 무겁고 귀한 선물이라는 걸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끝맺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의 청춘이,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딱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소중하고 귀중한 마지막의 시간을 과연 어떤 미래와 맞바꾸시겠습니까? 이 무거운 질문의 답을 각자 마음속으로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역사 해설 자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